이게 문제가 좀 많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번까지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 뒤로 풀려. 어디까지요? 일단 좀 풀리고. 네. 자, 10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될 수 있게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모의고사 반복할 때마다 상위가 지금 이 삼각함수 문제가 틀리는 것 같아. 삼각함수가 있는데 사인의 값 우함수야, 계함수야? 계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지? 또 응? 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어디로 가요? 그럼 여기는 계함수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아요? 평이동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기술을 묶었어야 될 것 같아요. x 앞에 있는 기술을 묶었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는 앞으로 끄집어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y의 값이 2 sin 2분 x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 얘는 주기가 몇인데? 최대값은? 원점에 출발한 그림이죠? 그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무슨 대칭하라고?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무슨 대칭하라고요? 네, 원점 대칭하라고요? 자, 먼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이 4파인가요?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라고요? 근데 그 녀석을 뭐 하라고 했냐면 평이동을 얼만큼 하라고요?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라고요?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눈금이 누군지 알아요? 2분의 파이면 요만큼이네? 요만큼만 왼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만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지겠네? 그럼 여기가 누구라는 얘기야? 원래는 3파였는데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신 거 맞나요? 근데 이 그림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는데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는데요? 마이너스만 달렸나요? 중학교 때도 지금까지 수백 번 봤을걸? 최근에도 여러 번 봤을걸? 뭐 하라고요? X축 대칭하라고요? 우변의 보호를 바꾸면 X축 대칭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그림을 X축 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냐고요? 근데 이 녀석을 얼만큼 평이동하라고요? 이 녀석을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라고요? 그럼 Y축 방향 A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누구래? 그럼 사이의 간격은 3칸인 것 같은데? 근데 0부터 b까지의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이
세 칸만 떨어졌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세 칸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이고 최대값은 플러스이니까 얼만큼 떨어져 있냐고 4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3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0부터 그림을 그리겠다며 0부터 그림을 그릴 거라서 여기 왼쪽은 안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왼쪽은 안 그릴 거죠? 그런데 이걸 0부터 b까지만 그릴 거라고 했는데 평행이동을 위로 평행이동하라고요? 위로 a만큼 올리라며. 근데 0부터 b까지 그릴 건데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요게 지금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2분의 파이를 갖다 대입했을 때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3이었을 때 이 점의 y좌표 3이었을 때 이 점의 y좌표는 누구죠? 이 점의 y좌표 값이 6이라고요? 네, 7이죠. 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지금 폭이 지금 4칸이기 때문에 작은 값이 3이면 큰 값은 7이 나와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건 3부터 6까지만 그리라며.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이 6이라고요? 그럼 6 나오는 값이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어디쯤에 6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은 다 그리지 말라는 얘기죠? 다 그리지 마세요. 최대값이 6 나올 때까지 최대값이 6 나올 때까지만 그리세요라는 얘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최대값이 6 나왔으면 좋겠는데 빵 대입하면 누구야? 여기다 빵부터 대입해볼까? 여기다 빵 대입하면 누구죠? 빵 대입한 게 루트예요? 그럼 1은 그것보다 작아야 되는 게 1인가? x한테 뭘 대입해야지 나오는 거야? 음수값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사인의 값이 누가 2분의 1이야?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 x한테 뭘 대입해야지 6분의 파이가 될까? x한테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로 나눠주면 6분의 파이인가요? 그럼 1 나오는 녀석의 값은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1인 것 같거든? 믿으신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야? 또 1 나오는 게 누구냐고요? 이번에는 여기는 사인의 값이 6분의 5파이가 나와야 돼? 6분의 5파이가 나오려면 뭘 대입해야지 6분의 5파이가 나오지?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6분의 5파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2를 곱해주면 3분의 5파이고 3분의 5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되죠. 3분의 5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게 누군데요? 6분의 7이라고요? 여기에 6분의 7파이? 근데 주기의 값이 4파였나? 주기가 4파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파였죠? 정리 된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요점 좌표가 궁금한 것 같은데 요점 좌표? 그럼 마이너스 1 나왔던 점의 좌표 필요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도대체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이번에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6분의 5파인 거, 6분의 7파인 것 같아요. 3, 4분의 사인값은 마이너스 2분을 나오니까요. 지금 이래서 지금 하나하나 한 것마다 좀 다 막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시험 수능날 어차피 못 풀 것 같아요. 자, 2분의 1 곱했더니 3분의 7파이, 3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 빼면 되겠네. 3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 뺀 게 누군데요? 여기에 6분의 11파이라고요? 그걸 접올렸기 때문에 요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6분의 11파이, 1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던 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였잖아. 그걸 몇 칸 올린 거야? 5칸 올린 거예요? 따라서 위로 평이동한 녀석의 값은 5칸만큼 지금 평이동한 거네? 그럼 여기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 위로 5칸 평이동했더니 5칸 평이동하면 이 점이 6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림을 0부터 어디까지 그렸다고요? 6분의 11파이까지 그렸다고요? 0부터 b까지 범위라고 얘기했거든. 이 두 개 값을 문제가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그럼 답이 1번이 답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눈금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1, 12번 맞췄어? 처음 풀어서? 오, 그럼 13번까지 맞췄다는 얘기고 14번으로 가면 돼요? 자,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은 1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인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해값은 1인데 이런 정화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번째 항해값이 가장 큰 값이었을 때 수열 AN에 대해서 자연수 N한테 자연수를 집어넣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수열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원소 협액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10 이하의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아, K가 10 이하라고 하는 거지 N값이 10 이하인 건 아니지? 그런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얘기했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연수를 2배 하게 되면 무조건 자연수가 나오거든? 근데 자연수한테 5를 뺀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왜냐면은 어떤 항이든지 간에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5를 빼는 일을 했을 때도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은 K의 값이 누구란 얘기지? K는 10 이하의 숫자라고 문제 얘기했잖아. n번장은 K 이상의 숫자인데 n번장은 K 이상의 숫자인데 n번장이 K 이상의 숫자여서 이게 지금 K 이상의 숫자가 들어갈 건데 K가 누가 돼야지 밑줄의 값은 자연수일까요? 5보다 커야 돼요? K라고 하는 숫자가 5보다 큰 숫자가 돼야지 6이 들어가도 자연수가 되고 7이 들어가도 자연수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K의 값은 반드시 5부터 14인 숫자만 K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K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K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K의 값을 가정해서 풀란 얘기 같은데 제일 처음에 K의 값이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가 6이면 지금 첫 번째 값 1이라고요?
근데 K가 6이었을 땐 6보다 작지 지금. 그럼 두 번째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1은 6보다 작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네 번째는 누구예요? 지금 8이라고 하는 숫자는 6보다 큰 것 같은데? 그럼 뭐 하라고요? 그 다음은 누구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아홉 번째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뭔가 느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고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아홉 번째인 값이 누구야? 문제는 아홉 번째인 값이 가장 컸을 때 문제를 풀라며. 그럼 K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풀란 얘기구만. K값이 7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K가 7입니다. 제일 첫 번째인 값 1입니다. 두 번째인 값 2고요. 세 번째는 4고 네 번째는 8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항이 8의 값은 7보다 크니까 3의 값은 2배에서 6입니다. 그 다음 항은요. 7보다 크지 않잖아. 그 다음 항은요. 7보다 크기 때문에 7보다 같은 거니까 밑에 거죠? 그럼 누구죠? 그 다음은 지금은 반복되는 녀석의 값 1을 제외한 2부터 뭐까지 반복되는 거야? 7까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6개가 반복됐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7개가 그 다음부터 반복되는 건가? 근데 지금은 큰 값은 아닌 거죠. 아홉 번째의 값은 방금 전에 4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K라는 녀석의 값이 8이었을 때도 하고 있습니다. K가 8이면은 1, 2, 4, 8까지 왔고요. 그 다음은 3도 맞나요? 그 다음은 6인 것 같고요. 그 다음 10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도 맞아요?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8보다 작잖아. 그래서 8보다 크네? 그 다음은 어? 지금은 여기가 반복되는 건가? 이게 반복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아홉 번째의 값이 촉은 이게 제일 클 것 같다. 90은 아직 안 해봤지만 과연 그럴까? K라고 하는 세값이 9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K가 9였을 때는 1, 2, 4, 8까지 나갔고요. 9보다 작습니다. 5 뺐고요. 또 5를 또 빼요. 아, 9야? 지금은 뭐가 반복되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건가?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일 크진 않죠. 10이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K라는 녀석값이 10이었을 때는 1, 2, 4, 8, 16까지 갔을 거고요. 다 똑같아? 그 다음이 10보다 작으니까 5 뺐더니 13, 또 5 뺐더니 8?
그 다음에 누군데? 이번에는 이게 반복되는 건가요? 지금은 숫자 9번째의 숫자가 7인가요? 9번째의 값이 제일 큰 녀석은 차였습니다. 9번째의 제일 큰 순간은 K가 8일 때지. K가 8이었을 때 모든 원소 협약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모든 원소 협약값을 구할 건데 A라고 한 집합은 1, 2, 4, 8, 3, 6, 12, 7, 14, 9까지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가요? 나머지는 반복이니까요? 그럼 결국 문제에 구한 건 여기 있는 숫자의 합의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더 합시다. 여기까지가 15, 여기까지가 24, 36, 43, 57. 대입해보면 할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있으니까 풀어는 드려볼게요.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순간 선생님 때려쳐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마 중간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n값은 자연수라고 얘기했고요. fx값은 1차 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는 상수함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차 함수는 상수함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fx라는 셋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fx의 값은 지금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의 값을 접올리는 그림을 n-1부터 n까지 접근한 거라. 1차 함수의 값을 n-1부터 n까지 접근할 건데 지금은 1차 함수가 아니라 x를 곱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n값은 절대로 1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n값이 1이 되면 문제가 있나?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있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n값이 1이었을 때는 n값 1이면 0부터 1까지 보라는 얘기야? n값 1이면 0부터 1까지 보라는 얘기인데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그림, 이 직선의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직선이 0과 1 사이에서 항상 양수일 수 있나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함수 fx가 0부터 1 사이에 항상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 있으면 0보다 큰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 쌤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생각했냐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크면은 fx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갈 거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fx의 값이 항상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fx가 항상 0보다 작으면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게 적분하지? 접어 올린 다음에 적분해야 돼? 네, 접어 올린 다음에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달고 적분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그림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0보다 작은 것도 있고 0보다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이 녀석의 값은 접어올린 다음에 적분하는 거죠.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자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fx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보다 크게 되면 지금은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다고요? n값이 1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겠다고요? 네,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고요?
나는 지금 0부터 1까지 범위 사이에서 접근하려고 하거든. 근데 함수가 0보다 컸더니 첫 번째 그림이잖아.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여기 빗금친 녀석의 값이 이게 좌변인가요? 그런데 우변은 x가 곱해져 있죠. fx의 그림한테 x가 곱해져 있잖아. 근데 x라는 것 자체가 0과 1 사이 있잖아. 그럼 기존에 이게 fx잖아. 이게 지금 fx였는데 이게 fx였는데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곱하면 이런 함수값들보다 함수값이 자, 숫자 3한테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곱하면 3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3보다 작아지는 거죠. 함수 fx의 값은 이런 게 함수 fx고 그 fx의 값을 선생님 점선으로 그렸거든? 그런데 fx한테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더 함수값이 작아질 거야. x를 곱하게 되면은 함수값이 더 작아질 거야. 또 밑에 있을 거라고. 점선이 fx면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곱한 xfx의 값은 조금 더 작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변인가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은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등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좌변값이 더 클 겁니다. fx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등호를 성립하지 못합니다. n값 1이면. 두 번째는 fx가 음수일 때 하려고 하거든? fx라는 녀석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좌변값은 어떻게 적분하는 거라고? 접올려요? 그럼 접올린 녀석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요 부분 넓이죠. 이거 접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변값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변값은 음수인 fx의 값한테 양수인 x값 0과 1 사이인 x를 곱한 거죠. 자, 원래 fx의 값은 2번에서 f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게 fx가 0보다 작을 때였죠. fx는 음수죠. 근데 x의 값은 0과 1 사이인 숫자로서 양수야. 음수하고 양수를 곱하면 음수야, 양수야? 음수예요? 그런데 원래 fx의 값은 이게 fx야? 마이너스 3한테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한테 0과 1 사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왼쪽이 클까? 오른쪽이 클까? 오른쪽이 더 클까요? 그럼 이 점선보다는 그림이 약간 더 위에 있긴 하겠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한 게 왼쪽 넓이거든? 근데 오른쪽의 정적분의 값은 0부터 1까지 오른쪽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빨간색은 음수야? 그럼 양수인 넓이의 값이 음수인 정적분 값보다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네? 즉 n값 1이었을 때 안 된다는 얘기잖아, 등호가. 자,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빵 되는 값이 있었을 때 하고 있는 중이야. 알파에서 빵 돼. 직선이 항상 양수가 되거나 항상 음수가 되는 건 아니고 빵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0과 1 사이에서 빵 되는 값이 있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ax 플러스 b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접올릴 거죠. 절대값을 씌우면 접올릴 겁니다. 그럼 좌변값은 여기 넓이가 좌변값인가요? 하지만 우변값은 0과 1 사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원래 이게 fx거든?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게 fx야. 이게 fx인데 0과 1 사이의 숫자를 곱하게 되면 xfx의 값은 약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0과 1 사이의 숫자를 곱했으니까 음수의 값은 더 커질 거고 양수의 값은 더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적분하게 되면은 음수야? 이 부분을 적분하게 되면 양수야? 그럼 이 빨간색을 적분하게 된 녀석의 값은 음수하고 양수가 소거돼서 양수인 거 일부만 남겠지. 우변값은 양수인 거 일부분의 값이 우변값이야. 좌변은 보라색 전체 넓이고. 그럼 왼쪽이 더 큰 건가요? n값 1이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든 1번 같은 상황이 되든 2번 같은 상황이 되든 1번처럼 fx가 되든 2번처럼 fx가 되든 3번처럼 fx가 되든지 간에 왼쪽 값이 무조건 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n값은 절대 1은 아니야. n값은 절대 1은 아니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거 혼자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네. 나머지 건 더 어려워.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렇게 돼서 답이 1번이 답인데 나머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진짜로 19번까지 다 맞췄어요? 진짜로? 이거 믿어도 되는 상황인 거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 수능 이러다 대박 치는 거 아니야? 상위 막 2등급 뜨고 막 엄마가 전화하는 거지 막 떡해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멍청한 상이가 세상에 2등급을 찍었어 이러면서 자 20번으로 왔습니다. n값이 자연수입니다. 수빈이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n값은 자연수인데 우리 이거 공식으로 알고 있지 않냐? 요게 누군지 알지 않아요? 2분의 n 이것도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k제곱이죠 지금. 그럼 공식이 뭐라고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서 약분하고 n값은 자연수니까 약분이 가능한 것 같거든? 그럼 뭐가 남아? 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는 약분의 결과를 물어봤거든. 약분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 f는? 자,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분들은 절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3분의 2n 플러스 1이죠. 혹시 기림이 아직 이해 안 됐나요? 진짜 됐어요? 네. 자, fn 값이 지금 요건데 fn 값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해 주세요. fn 값들 중에 fn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나열하세요. 요걸 나열하세요. 요거를. n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fn을 나열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fn 중에서 이게 자연수가 되는 것을 fn을 나열하세요. n이 아니에요. fn을 나열할 거예요. 자, n값한테 제일 처음에 자연수 1을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누구야? 1 대입하면 1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이네? 2 대입했습니다. 그럼 자연수 아니잖아. 3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4라고 써야 돼? 3이라고 써야 돼? 네,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5 대입했습니다. 6 대입했습니다. 7 대입했습니다. 그럼 7 대입해요? 5 대입해요? 느낌이 오네. 이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우리 이것들을 홀수라고 부르나요?
그 홀수를 10개 더하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10까지 홀수의 값은 2i-1이 홀수인가요? 홀수의 총합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홀수의 총합은 10을 제곱한 것만 쓰기만 하면 돼요. 이게 홀수의 총합인 것 같습니다. 홀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2k-1이라는 홀수가 있으면 그 녀석의 값 n제곱이라고 답하거든. 아니면 시그마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네,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은 함수 fx 값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 fx 값이 4차 함수라고 합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fx에서 k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건 뭘 하라는 얘기죠? 밑으로 k만큼 편이동한 다음에 x축에서 접올리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난 fx의 그림이 궁금합니다. 이게 빵 되는 걸 구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인수분해 되죠? 그럼 빵 되는 게 뭐뭐 있다고요? 0하고 마이너스하고 1이라고요? 그럼 4차 함수 fx의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보려고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1에서 다시 극소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fx입니다. 그런데 0대 2번 누구야? 마이너스 1이 하려고요. 마이너스 32야? 1 대입하려고요. 근데 문제는 K만큼 밑으로 내리래? 그럼 K만큼 밑으로 내리면 함수를 K만큼 밑으로 내렸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K? 5 마이너스 K인가요? 도대체 어디서 접어올리는 게 좋겠어? 문제 요구한 거는 극소값이 서로 다른 네 군데에서 극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X축이 어디 있으면 좋겠나요? 마이너스 K하고 요 사이에 X축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요 사이에 X축이 있으면 접올린 녀석의 값은 절대값이어서 접올린 녀석의 값은 이거라고요? 극소가 몇 개인데? 극소 맞아 뾰족한데? 극소 1개, 2개, 3개, 4개인가요? 그럼 문제 요구한 4개가 되려면 X축은 Y는 빵이잖아. 어떻다라고 얘기할 건데? 결론은 자,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마무리만 지어서 K가 어떻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서 K가 어떻다라는 얘기 할 거죠? 너의 지금 얘기에는 주어가 없잖아. 넌 누구한테 속삭이는 거야? 너의 본색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얘기해요. 답답해 돌아버리겠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뭐라고요? 아 K의 범위를 얘기해 준 거야?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 마이너스 K는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K가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양수야 음수야? 이것만 얘기해달라는 얘기였어. 자, K의 범위의 값은 0보다는? 여기서 K의 범위는? 그 사이는 정수의 값들을 개수를 구하라고? 몇 개 있죠? 네, 답은 4가 답이네요.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 옆에 거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 문제는 아까 15번은 좀 어려워서 쌤이 좀 제꼈는데 22번도 어려우면 제끼려고 했는데 22번은 쉬운 문제 같아. 22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3차 함수가 있답니다. 최고차 한계의 수의 값 1이고 극점좌표의 값이 있긴 있나 봐. 그런데 최고차 한계의 수가 1인데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럼 여기가 극대점이라는 얘기잖아. 여기에 y축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으세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런 3차 함수 fx가 0,t라고 하는 점에서 fx가 그은 접선의 개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0,t라고 하는 점이 숫자로 줬으면 참 좋았을걸. 0,t라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0,t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아, 접선 한 개밖에 못 긋죠. 0,t가 여기 있으면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몇 개라고 씹으렸어요? 아, 3개라고요? 자, 근데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위에 있으면은 1개, 2개, 이쪽에 접하는 걸 그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여기 한 2개 있을 것 같고 3개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뭐가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변곡점은 두 극점의 두 극점의 중점이 변곡점이거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하거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런데 그 파란색 선의 y절편보다 이 점보다 위에 있는 점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접하기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 개수는 2개인 것 같아. 이 점에서의 빨간색 이 점에서 접선 개수 몇 개라고요? 3개. 이 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인가요? 1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
그 접선의 개수가 GT라고 하는 녀석인데 GT는 P하고 P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P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다 같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럴 수 있는 P의 값은 1과 2 두 개밖에 없다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P야. T가 P야. T가 P라고. T가 P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르다며, 극한값이. 다 들어가는 P의 값이 T가 P인데 P의 값이 1 또는 2였을 때, 즉 T의 값이 1 또는 2였을 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지 않다고? 그럼 이게 뭔 말이야? GT라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좀 밑에 있을 때는 접선의 개수가 이때 접선 몇 개였다고 한 개로 쭉 가다가 여기선 몇 개였다고 쭉 세 개였다가 그 다음부터 몇 개라고. 그러니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도록 하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과 2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이 초능력을 어떻게 할까? 자, 저 점이 누구야? 이 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은 2란 얘기지. 1보다 밑에 있는 점에서는 한 개였다가 1보다 위에 있는 점에서는 세 개였다가 또 이 점보다 아래에서는 세 개였다, 이 점보다 위에서는 두 개인 거잖아.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자, 이 점 좌표의 값이 0,1이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이 0,2란 얘기네. t의 값이. 되신 거 맞나요? 진짜 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f한테 4를 대입하라고 하는데 f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fx를 알아야지 4 대입하지. 근데 최고 참계수 1이라며. 0에서 극점이라며. 그런데 이 점 그때 저 극소점 좌표 모르잖아. 극소점의 좌표를 셈이 알파라고 놓으면은 변곡점 좌표가 누가 돼? 변곡점의 좌표는 2분의 알파가 돼? 중점이니까? 그럼 나중에 분수 가지고 계산하기 싫으니까 셈이 극점 좌표를 2알파라고 한다면 변곡점의 좌표는 알파가 될 거야.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2알파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그러면 도함수의 값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도함수의 값은 최고 참계수가 누군데? 어, 3차함수가 지금 최고 참계수가 1이라고 써있어 문제. 그럼 x의 3승이니까 미분하면 도함수는 최고 참계수가 3이 돼? 네. 상이 네가 생각해도 선생님 참 답답하겠죠? 자, 최고 참계수는 3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식을 써야 되거든. 2차식을. 3차식 미분하면 2차식이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쓰지? x하고 네, 0하고 2알파가 미분에서 빵 나오면 근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전개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x인가요? 그럼 적분하려고요. 적분하면 우리 fx 구할 수 있는 거잖아. fx가 누구라고요? 나 3알파 제곱이라고 얘기 한번 들었는데. 네. 그 뒤에는 뭐죠? c는 알 것 같은데. c는 1이에요. 0,1을 지나니까요.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파는 뭘로 구할 건데?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어? 변곡점에서의 접선에 y절편이 2라는 거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그럼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죠? 아, 2분의 알파가 아니지? 알파가 변곡점이었죠? 나 이거 모르고요. 접점 좌표가 알파, f 알파인데 이것도 모르죠? 여기가 접점? 여기가 기울기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접선값 구하려고요. 접선은 구할 줄 아시죠? 근데 문제는 알파를 갖다 대입한 값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네. 요 선이 0,1을 지나는 거 써먹으려고 하는 중이었죠? 0,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대입했더니 이거예요? 그러면 알잖아 이미. 알파 대입한 거에 뭐 어려워 이게? F1 도함수한테 알파 대입한 게 누군데? 보통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그냥 암산해서 얘기하겠다. 누구라고요? 자, 기림이 네 대가리 왜 맨날 놀고 있죠? F1한테 알파 대입했습니다. 뭐라고 씹으렸어요 방금? 자, 대입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플러스 맞게 잘 대입했나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알파가 누구라고요? 이제 나 fx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fx의 정체가 이게 fx라고? fx한테 4만 대입하세요. 답이 무엇일까요? 네. 할만하죠, 이거는. 자, 기림이는 잠깐 미적분하고, 미적분하고 놀고 계세요. 상이 확통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확통 채점했나요? 확통 중에 모르는 거 얘기해봐요. 26번이요. 왜 앞에 거는 많이 맞췄는데 이거는 26번 틀릴 번호가 아닌데 26번 틀렸죠? 3점이라고 써있잖아. 쉬운 문제라고. 숫자가 1, 2, 3, 4, 5가 쓰여져 있는 하나씩 적혀져 있는 공이 있어요. A에는 주머니 A에서 한 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공을 주머니 A 속에 넣겠습니다. 이런 일을 2번 반복한 다음에 세 번째 시행에서는 주머니 A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할 겁니다. 2개를 꺼낸다고 세 번째 시행에서는 그 전까지는 한 개씩 꺼냈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과 세 번째에서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의 값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 2, 3, 4, 5니까 합의 값이 똑같은 경우가 두 숫자 합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지? 두 숫자 합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군데? 아, 2는 안 돼? 여기선 처음에 1 꺼내고 나중에 1 꺼내면 합의값 2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합의값은 2가 될 수? 제일 작은 게 누구니까요?
1, 2 뽑았을 때 3이니까요? 그럼 두 개, 여기서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 서로, 세 번째에서 꺼낸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냈을 거야. 동시에 두 개 꺼내는 거라서.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 합의값이 3, 4, 5, 6, 5, 6, 7, 7, 8, 9가 있다고요? 그럼 합의값이 이 합의값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네. 합의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이것들이 합의값이 될 수 있다고요? 합의값이 3이 되는 종류가 몇 가지야? 누구누구 뽑을 때야? 합이 4가 되려면 더 이상 없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 있네? 10개 중에 지금 합의값이 이렇게 되는 거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값이 똑같다며. 처음에 꺼낸 숫자고 나중에 꺼낸 숫자 합의값이 3이 되는 경우 찾아야 되잖아. 그런 경우는 뭐가 있지? 처음에 꺼낸 게 1 꺼내고 나중에 꺼낸 게 이렇게 꺼낼 수도 있지만 얘도 합이 3인가요? 합의값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1, 3을 꺼내거나 이런 거 다 하라는 얘기네.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합의값이 5가 나오려면 합의값이 6이 나올 때가 어떨 때죠? 합의값이 7 나올 때는 합의값이 8 나올 때는 합의값이 9 나올 때는 이걸 확률로 표현하세요. 좀 더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와?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늦게 기다려야 진료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만 아니에요. 딴 길로 샜나요? 아니, 병원을 늦게 가서.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3번의 시행을 하는 거잖아. 1회 시행할 때는 6개 중에 하나 뽑는, 5개 중에 하나 뽑는 건가? 2회 시행할 때도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3회 시행할 때는 어떻게 뽑는 거야? 5개 중에 동시에 2개 뽑는 거야? 그럼 전체 분모의 가지 숫자는 1회 시행해서 뽑는 거 5가지, 2회도 5가지, 3회는 52가지인가? 앞에 게 3 나온 경우는 2가지야? 뒤에 건 1가지야? 앞에 건 이것 또는 이게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은 3가지 1가지? 그 다음은 너 이해되는 거 맞니? 마지막은 1가지라고 발음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분모의 값이 몇 가지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10은 무엇일까요? 네, 매우 빠른 속도 항상 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분자값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 너 분자부터 계산했어? 분자가 누구라고요? 36? 답이 없는데, 그러면? 아, 있다. 약분한 게 답이 2번이 답인가요? 네,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풀었나요? 파이널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의 확률과 통계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8번은 주머니 A에는 1, 2, 3 수빈이 다 폈나요? 페이지? 네, 네. A 속에는 5개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5개의 공이 있고요. 2개의 주머니 B하고 C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머니 A에서 다음 규칙을 따라서 임의의 공을 뽑아서 B에 넣은 후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C에 넣겠습니다. 주머니 C에 들어있는 1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1인 걸 전제로 했을 때 주머니 C에 1개의 공을 넣기 전에 주머니 B에 들었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6이 될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황이 복잡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C에 들어있는 숫자가 1이 적혀있는 숫자가 1개? 1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1이었을 때 B 속에 넣기 전에 B 속에 있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의 값은 6이 될 걸 확률값을 구하라고? 자, 이제 규칙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홀수가 되면은 이 공을 제외한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더 꺼내서 첫 번째로 꺼낸 1개의 공과 두 번째로 꺼낸 1개의 공을 모두 B에 넣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짝수가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 공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들 중에서 2개의 공을 더 꺼내서 첫 번째로 꺼낸 1개의 공과 두 번째로 꺼낸 2개의 공을 더해서 3개의 공의 숫자를 3개의 공을 모두 B에 넣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숫자는 지금 1, 2, 3, 4, 5가 있는 상황입니다. 1, 2, 3, 4, 5 있는데 제일 처음에 1을 뽑았어. 제일 처음에 1을 뽑았을 때는 그 다음에 뽑는 숫자는 2, 3, 4, 5 중에 아무나 뽑는 거야? 그러면 1, 2를 B 속에 담을 수도 있고 1, 3을 B 속에 담을 수도 있고 1, 4를 담을 수도 있고 1, 5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3을 꺼냈다고 한다면 나머지 숫자들을 집어넣을 거죠. 5를 꺼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꺼내겠다고요? 하지만 짝수 2를 꺼냈을 땐 어떻게 하겠다고요? 짝수 2를 꺼냈을 때는 나머지 숫자 1, 3, 4, 5 중에 2개를 고르겠다고요? 1, 3, 4, 5 중에 2개가 1, 3, 1, 4, 1, 5,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군요. 하나 더 있나? 4, 5,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짝수 4를 꺼냈을 때는 1, 2, 4, 5 중에 1, 2, 1, 4, 1, 5, 1, 4 안 되지. 1, 2, 3, 5구나. 그 다음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B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데 B 속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이제 C에다 집어넣는 건가? 맞아요?
근데 C에 일이 적혀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C 속에. 그럼 일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일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C에다 일을 집어넣어?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서 C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1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 맞아요? C에다 1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확률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나 지금 확률 필요한 거지. 먼저 제일 처음에 1을 꺼내야 되잖아. 1 꺼낼 확률이 뭐야? 5분의 1 확률로 1을 꺼냈으면 그 다음에 2를 꺼낼 확률은 뭐야? 4분의 1이야? 그리고 이 둘 중에 1과 이 둘 중에 1을 C에 넣을 확률이 뭐지? 자, 두 번째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나? 세 번째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번째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을 꺼낼 확률값은? 그 다음에 1을 꺼낼 확률은? 그 다음에 3과 1 둘 중에 1을 꺼낼 확률은?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건 어때? 똑같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처음에 2를 꺼내는 거거든, 처음에 2. 2를 꺼낼 확률은? 그런데 1, 2, 3, 4 중에 1, 3을 뽑을 확률은? 4C는 6인 것 같아요. 4C분의 1, 3 뽑는 한 가지?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1을 뽑아야 돼. 문제에서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넣는 거지. C에서 무조건 B에서 꺼내는 거 무조건 한 개를 꺼내야 되거든? 근데 이 세 개 중에 1을 꺼낼 확률은 3분의 1인가요? 네. 여덟 번째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 꺼낼 확률의 값은 5분의 1. 남은 4개 중에서 1, 4를 꺼낼 확률은 6분의 1. 이 3개 중에서 1을 꺼낼 확률은 3분의 1. 똑같겠네요? 그 다음 것도 똑같을까? 10번 4, 1, 2. 처음에 4 꺼낼 확률은 5분의 1. 그 중에 1, 2를 꺼낼 확률은 6분의 1. 그 다음이 3개 중에 1을 꺼낼 확률은 3분의 1. 똑같죠? 11, 12도 다 똑같겠죠? 더 이상 없죠? 자, 이게 이 모든 상황이 다 어떤 상황이야? C에 들어있는 공이 1이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상황이야? 여기 써있는 12개 모두 다 분모. 근데 그 중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B에 들어가 있는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6인 거. B에 적혀있는 숫자 합의 값이 6인 거 찾아야 돼. 합의 값 6이 되는 게 누군데? 4번? 또 합의 값이 6인 게 누구야? 6번? 7번? 네, 끝이네요. 12개 중에 이 3개만 문제에 쓰라는 얘기네. 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럼 우리 확률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값이 40분의 1이야? 40분의 1이 몇 개 있는데? 네, 40분의 1은 6개 있죠? 그 다음 확률의 값이 이게 뭐야?
90분의 1은 몇 개 있는데? 아, 90분의 1도 6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보라색 동그라미 친 거, 요거 지금 확률값이 누군데? 40분의 1은 몇 개 있어? 90분의 1은 몇 개 있어? 그럼 선생님이 분자분모에 360을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360을 곱했더니 360을 곱했더니 자, 분모의 값이 몇이야? 분자는 20이야? 답은요? 할만하지 않나요? 약간의 끈기와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0번, 29번 맞췄다는 얘기죠? 자, 30번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건 버릴까? 이거는 문제 나올 때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건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모의고사도 풀었나요, 상이? 자, 그러면은 3회 모의고사를 쪽수 좀 불러주실래요? 39쪽부터라고 들었습니다. (39부터 51까지) 오, 상이가 그래도 열심히 풀었네. 자, 39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몇 번이라고 하셨죠? 네, 9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수빈이는 하나도 안 풀었나요?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공부를 안 해요. 자, 이제 쳐다보세요,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39쪽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수학은 보고 있습니다. 9번 문제가 너 이번에 서경대 시험 보러 갔더니 선생님이 전날 풀어준 문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 네. 당연히 시험은 항상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걸 읽기 기대했어요? 없을 거라는 확률이 있다고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범위에서 수능에도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네가 수학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은 이 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인의 그래프하고 탄젠트의 그래프가 x좌표가 a, b, c, d였을 때 그리고 또 원점에서 5군데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납니다. 그때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 수빈이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아, 문제 읽었어? 네, 선생님 살짝 네가 여기에 문서 띄워놓지 않고 뭐 다른 웹페이지를 띄워놓는다든지 웹툰을 띄워놓는다든지 그런 걸 살짝 의심해 봤습니다. 없어요. 아, 그런 게 안 깔려 있다고? 익스플로러는 있을 거 아니야. 웹페이지 보는 어플. 네이버인가? 어. 네이버. 아, 그럼 오로지 공부용이야? 아, 다 지웠어요. 공부하려고? 근데 왜 공부 안 해? 수학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아, 수학에 뭐라 해서? 다 쌤 탓이다. 아니. 쌤이 지금보다 한 3배만 잘생겼으면 우리 수빈이가 완전 열심히 했을 건데 잘 보이려고. 쌤 구리게 생겨서 미안해요. 야, 보통 그럴 땐 아니요, 선생님 잘생겼어 이렇게 대답하고 구린 거에 동의한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니까요. 자, 함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때는 우리 기림이가 집중력이 졸라 좋은데 공부만 하면 졸릴까 왜? 오늘은
아, 맞아. 오늘은 안 졸았어요. 맞아요. 자, 사인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인의 값은 주기가 몇이에요? 네, 사인의 주기는 2파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대충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탄젠트 그림도 같이 그리세요. 탄젠트 그림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탄젠트 그림의 점근선의 값이 누구죠? 누구라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탄젠트의 점근선은 주기는 파이인데 점근선은 파이가 아니야. 탄젠트의 그림은 점근선이 보통 점근선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 점근선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고 n값은 정수입니다. 자, n값인데 정수 대입해 볼까요? 자, 점근선이 요 범위 사이에 점근선이 누가 있어? n값은 정수라니까. 자, 이 범위 속에 누가 있다고? n값 1이었을 때면 2분의 3파인가요? 네. 2분의 3파이면 파이보다 크니까 안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정근선입니다. 또 네, 2분의 파이도 정근선이라고 빵 대입했을 때 점근선은 탄젠트 그림이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잖아. 근데 탄젠트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누군데? 4분의 파이 대입하면 탄젠트 45도가 누구냐고. 탄젠트 45도가 1인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사인의 그래프는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누구야? 자, 여기다 6분의 파이 대입한 게 누군지 묻습니다. 1이에요? 사인은 6분의 파이를 대입해야지 1 나옵니다. 90도를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 30. 오, 뭐냐? 시리가 갑자기 실이 미쳤네. 내 음성을 지가 인식하고 난리네. 원래 좋아. 자, 6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6분의 파이 대입한 요 값이 1이라고요? 근데 탄젠트의 그림은 4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탄젠트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해야지 1 나오는 거잖아. 그럼 4분의 파이가 여긴가? 90도의 절반? 4분의 파이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1 나온다고요? 탄젠트의 그림은 3차함수 비슷하게 그리지 않나요? 점점 정근선에 가까워지는 건가? 마찬가지겠네. 이것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지? 주기가 파이여서 이렇게 그려요? 여기 있는 그림을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다 파이만큼 옮겨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다 옮겨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교점이 5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0보다 왼쪽에 2개, 0보다 오른쪽에 2개에서 교점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럼 0보다 왼쪽에 교점이 2개 있다고 했는데 교점은? 이거하고 여기가 교점인가? 0보다 오른쪽에서는 이거하고 이게 교점이에요? 또 0도 교점이라고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교점이 5개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사각형의 넓이는 A, B, C들을 연결한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일까요? 네, 느낌이 평행사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평행사형의 넓이가 지금 궁금한 거네. 그럼 평행사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했으면 좋겠거든? 삼각함수 중에 사인과 탄젠트는 다 기함수여서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삼각형을 원점 대칭한 밑에 있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위에 거의 2배를 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위에 거 넓이 구하려면 밑변값은 누구예요? 네, 밑변값 2파입니다.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는 교점의
y좌표로 구하면 될까요? 근데 교점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교점이 언제 발생할까? 내가 x한테 3분의 파이 대입하면 누구야?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루트 3이 나와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누군데요? 탄젠트 60이 누구예요? 루트 3이죠. 그럼 둘 다 모두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루트 3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네. 교점 좌표가 3분의 파이, 루트 3이네요. 그럼 높이가 누구라고요? 그럼 결국 삼각형 하나의 넓이의 값은 루트 3파이잖아.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라고요? 좀 쉽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밑에 거요, 옆에 거요? 네, 밑에 거 10번으로 왔습니다. 10번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수빈아, n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직선 gx라고 하는 직선이 y축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 ak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중학교 1학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k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예요? (0, 지영? 근데 지영이 누군데? 네, K죠. 네, Y좌표 구할 줄 압니다, 우리.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우리. 자, 그런데 fx라고 하는 녀석과 gx가 일싸움에서 만나는 점이 pk라는 점이라며. 근데 pk는 두 식을 갖다 놨을 때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교점이니까. 이 싸움에서 만나는 점 qk 값도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교점이 qk인데? 근데 삼각형 AKOPK라는 삼각형과 QKOAK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의 비율이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을 구했을 때 K의 값이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됩니다.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K의 값을 AN이라고 하세요.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됐을 때 이걸 다 식으로 바꾼 다음에 시그마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문제에서 K의 값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K 값이 양수라는 말을 하고 있나요? N 값은 자연수, K의 값은 양수입니다. K는 정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포물선과 직선만 그리면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직선의 기울기 누구냐고요? 야, 우리 직선의 방식 중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식 기울기 배웠어. 직선의 방식의 기울기. 네, 기울기 1이죠. 자,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찾는 중인데 직선의 기울기 값 1이라고 하고요. 교점 좌표의 값은 1,4분면에 있거나 2,4분면에 교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직선의 기울기 1자리인 직선은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4분면은 점의 좌표가 이 점이 PK라고요. 2,4분면은 점의 좌표가 QK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0,K, AK라고요? 근데 문제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비가 2대1이라고 얘기했잖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원점의 좌표하고 AK, PK를 연결하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와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원점과 연결하는 삼각형이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뭐가 공통되지? 밑변 K의 값이 공통되는 건가요? 그럼 밑변 값이 공통되니까 넓이의 비가 2대1이 되려면 뭐가 2대1이라는 얘기야? 높이의 값이 2대1이라는 얘기구만. 밑변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P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 길이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값은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 길이값은 알파라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PK라는 점의 x좌표의 값을 우리가 2알파라고 할 수 있겠네? QK의 x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야 되겠네. 저게 두 개의 근입니다. 방정식이 지금 n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두 식을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n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k의 값이 빵인 방정식의 근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알파하고 2알파가 교점 x좌표 근입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합이 누군데? 합의 값이 n분의 1이라고요? 곱의 값은 누군데? 그런데 필요한 녀석의 값이 k의 값이 필요하다고?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알파 대입했더니 2n 알파의 제곱의 값이 k야? 거기다 알파 값 대신에 n분의 1만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이 k값은 다 구했습니다. k값 n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집어넣으세요. n분의 2입니다. 그걸 또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자, 시그마 n값이 2부터 20까지 앞에 거는 n분의 2, 뒤에 거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4는 끄집어내려고요. 4는 시그마 밖으로 나가도 되니까 시그마 n값이 2부터 20까지 4는 앞으로 나갔는데 분자는 지금 1이거든? 뭐 해야 돼 이제?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는 부분수를 쓰는 거지. 다시 한 번만요. 네. 그럼 수빈이가 얘기해봐요. 너 지금 괄호 다음에 뭐라고 쓸 건데? 쌤은 지금 분분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당이야. 아, 부분분수를 또 몰라요? 자, 우리는 AB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는 한 개짜리 분수야. 그런데 A보다 B가 컸을 때 문제를 푸는 편이거든?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려고 하는데,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쓸 때는 항상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그런데 앞에는 통분했을 때는 오른쪽이 통분하면은 AB분의 B-A가 있잖아? 그럼 B-A를 없애야 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서 우린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로 먼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2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앞으로 2하고 2는 4로 내보냈잖아. 아, 잘 못 네. 봤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n-1, n-1, n분의 1을 바꾼 게 누군지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그럼 괄호 속에는 뭐라고 쓸 거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그런데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요? 파란색은 또 큰 것 빼기 작은 거 아니야? 큰 것 빼기 작은 게 누군데? 1이야? 네. 그럼 구태여 1분의 1이라는 건 쓸 필요가 없잖아.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자, 부분수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건가요? 자, 2부터 대입하겠습니다. 2부터 대입했더니 그 다음 3 대입했습니다. 마지막 20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다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이
그 답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근과학에서의 관계 그리고 부분수를 물어보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은 t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보다 큽니다. t의 값이 2분의 1보다 컸을 때 a점 좌표는 0,t제곱 플러스 t여서 y축이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a점 y축이 있는 점에서 원에 연결해준 접선의 접점 중에서 x좌표와 양수니까 1사분면에 있는 점인 것 같은데 1사분면의 접점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원과 x축이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원과 x축이 만나는 점 x절편? 아닌데. 원과 x축이 만나는 점? 원과 x축이 만나는 점. 그런데 BOC라고 하는 넓이가 ST라고 한다면 ST의 값을 구해서 대입해보세요. 엄청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가봅시다. 아마 난이도는 되게 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 길이가 몇인지는 알고 있나요? 널 쳐 죽일까요? 살릴까요? 뭔 개소리 좀. 오, 더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원의 반지름 정도는 고등학교 다닐 때 떼서 올라오잖아. 여기 원의 방식이 있잖아. 반지름이 누구냐고. 발음을 확실하게 해.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요게 지금 반지름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0,t제곱 플러스 t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y축이 있는 점인 것 같고 t의 값 2분의 1보다 크니까 0,t제곱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소리가 없나? 갑자기 느닷없이 꺼졌어? 네. 켜져라, 근데 또 꺼졌다 하기엔 켜져라. 제발 이 새끼야. 제발 켰으면 제발 꺼졌으면 좋겠다고요? 제발 켜줬으면 좋겠다고. 아이고야. 됐다. 자, 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y절편 0,t제곱 플러스 t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에 접하는 점 중에 x좌표의 양수인 점이 이 점이네요? 이 점 좌표 b점이라고 얘기했나? 이 점 좌표의 값은 c라고 얘기했나요? 근데 원의 중심에서 b점까지 연결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지? 이게 반지름이고 직각이라는 성질이 있나요? 근데 삼각형 BOC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BOC의 넓이의 값이 궁금하긴 한데 여기는 길이가 몇이야? 여기 길이도 루트 2분의 t죠? 그럼 나는 이 점 C점 좌표 알아야지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C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네. C점을 어떻게 구하지? 닮음? 닮음 가지고 풀리나? 안 닮았어? 자, 이런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워서 닮음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성분의 길이를 표현해 볼게요. 제일 큰 삼각형. 여기가 루트 2분의 t라고요. 여기가 t제곱 플러스 t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아니군요.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t인가요? 그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빼면은 여기 길이가 나와요? 그럼 그 길이가 누구야? 이거 제곱했더니 이건가요? 네. 어렵다. 이것 대 이것 대 이거 짧은 거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길이는 여기 큰 삼각형에서도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길이의 비율과 똑같아야 되거든. 닮았으니까. 근데 이게 숫자면은 몇 대 몇 대 몇 해가지고 쉽게 푸는데 이게 문자니까 그지 같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필요한 길이의 값 어디가 필요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여기 길이가 필요해? 난 BC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지금. 어떻게 할까? 비율을 이용해서 구할까? 자, 이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길이가 루트 2분의 t가 제일 짧은 길이지. 두 번째 길이가 이거 복잡한 요거죠. 제일 짧은 것 대 두 번째 길이죠. 그럼 난 지금 여기가 길이가 필요하죠. 지금은 여기가 제일 짧고 여기가 두 번째 길이인가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네. 자,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제일 짧은 게 루트 2분의 t고 제일 긴 녀석의 값 이거라며. 그런데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게 x고 두 번째 길이가 루트 2분의 t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똑같으니까 x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걸로 나누게 해주면 분자가 누구죠? 네, 분자는 2분의 t인가요? 자, 여기다 뭘 곱하자고요?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t가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의 값이 x인 거야? 네. 그럼 여기다 루트 2분의 t만 곱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분자에다 곱할까? 루트 t의 4제곱 플러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가 분모고 요걸 분자에 곱하려고. 맞게 썼나요? 네, 4분의 1 이거 2 이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값이 넓이인데 넓이의 값을 제곱해서 t의 값을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t 곱하기 st의 제곱인가요? 리미트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 제곱했더니 4차식 t 곱하기 이거 제곱한 거? 제곱하면 누군데? 그럼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몇 차항 계수를? 4차항 분모의 4차항 계수 1인가요? 네. 분자의 4차항 계수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할 게 몇 번인가요?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은 자연수 mn값에 대해서 요 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 글자가 나는 안 보여요. 6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n, n6승이라고 하는 A점이 있습니다. n값은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x의 m승하고 일싸움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B점입니다. 그런데 B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값의 개수가 8개였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n이라고 하는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 거지? x의 6승의 그림을 먼저 그리려고요. x의 6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x의 6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는 점의 좌표가 n,n의 6승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x축의 평행선을 그어주라고요?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누구랑 만나 생기는 교점? x의 m승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 m값도 자연수여서 y축 오른쪽만 그림을 쌤이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때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이 점 좌표가 궁금해. 그럼 이 점의 빨간색은 y좌표가 n6승이니까 이 점 좌표의 값은 n6승이죠. 나의 바램은 x를 n번 곱해서 n의 6승이 나오도록 하는 x라고 하는 값은 n이라는 숫자에 n분의 6승인가요? 여기가 n이라는 숫자에 n분의 6승인데 그런데 이게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8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객관식이잖아. 12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의 n분의 6승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m은 몇 개 있어? 6은 약수가 몇 개야? 4개 있어요? m값은 1, 2, 3, 6으로 4개입니다. 8개가 아니네. 두 번째 객관식구가 16이잖아. 16은 2의 4승이지 않아? 네. 아니, 맞나? 4, 6, 24? m값은 24의 약수면 돼? 24의 약수가 누군데? 8개야? 끝났네. 제일 작은 건 16이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13번까지 풀었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목요일까지 풀어올 거는 4회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다요? 학통이다. 네. 잘 가세요.